이번 책은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란 책입니다. 피터 자이언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남자 손가락 2개 정도 되는 굵기에 470쪽 정도 됩니다. 굵기는. 책 표지에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고, 다가오는 무질서에서 어떤 국가가 살아남을 것인가, 셰일 혁명으로 미국은 더 강해지지만 세계는 무질서에 빠져든다.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과 안보동맹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금액은 18,000원 하고 있네요. 영상을 네 번째 지금 찍고 있는데 마이크가 안 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에는 제가 유익한 말을 좀 많이 했는데요. 지칩니다. 이번에는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2014년도에 나왔던 책이라고 했다. 너무 뒤늦게 읽은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겼다. 이 책은 네이버 평점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나는 네이버 평점을 신뢰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참고한다. 내가 처음 이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이렇다. 무언가 우등생이 잘난 척하는 일기장을 본 느낌이랄까. 한마디로 재수없지만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실제로 현실이 그렇다는 점 때문에 속에서 드는 거부감과 함께 반박할 수 없는 열등감도 함께 나온다. 내가 미국인이 아니라서의 열등감은 아니다. 이 책은 전반과 후반부로 나눠진다. 내가 이 책을 매우 좋게 보는 부분은 전반부이다. 전반부는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역사적이나 지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와 그 외의 나라들을 설명을 한다. 이 책의 제목이 21세기 미국 패권과 지정학이라고 한정해 놓은 것이 안타까울 정도의 명작이라고 판단하면서 읽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는 허무맹랑해지기 시작한다. 책의 저자는 미래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그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지리와 인구 구조를 이야기한다. 매우 그럴듯하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는 한다. 하지만 캐나다의 일부 주가 지금이라도 금방 미국에 편입될 거라든지, 혹은 유럽의 대부분이 엉망진창이 되고 세계가 질서 없는 혼돈이 상태가 10년 뒤에 바로 찾아온다는 주장을 보면 실소가 나오기도 한다. 이 책을 조금 과하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국수주의자 지식인의 과대망상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책의 중반부부터 저자의 상상력이 과도하게 들어간다. 조금 듣기 거북할 정도다. 참 설득력 있는 SF 소설을 읽은 느낌이다. 실제 그가 했던 이야기의 대부분은 근거가 납득이 되는 이야기들이었다. 특히나 지리적 특성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가 쉽게 계산하는 GDP 성장률보다 더욱더 미래의 전망을 설득하기 충분했다. 하지만 그의 이력을 보자면 나는 이 책을 그저 SF 소설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국제정세 분석 전문가. 국제정세 분석 전문가라는 직업은 국제정세상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주목을 받는 직업이다. 항상 이슈가 필요하다.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는 타이틀일 뿐 그것 자체가 공신력을 말하지는 않는다. 책에는 강과 운하의 중요성을 많이 말하곤 하는데 그의 근거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의 논리에 매우 적합하기도 하다. 또한 그의 주장인 탈브레튼 우즈 체제는 결국 달러의 기축통화 포기를 의미한다. 이 또한 근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달러가 기축 통화의 지위에서 흔들린다는 논리는 비트코인 성장을 뒷받침하던 논리로도 많이 사용했다. 실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정말 세계가 전쟁의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아마 그는 이미 비트코인과 혹은 관련 주식을 매입하여 엄청난 부호가 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다. 경기 선행지수라고 부르는 주가는 신도 모른다. 그만큼 세계의 미래는커녕 한 국가의 주가지수 혹은 한 기업의 주가조차 한치를 예상할 수가 없다.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의 연간 수익률은 2009년도에 19.8%에 그친다. 2008년 서브라임 모기지 사태에는 마이너스 9.6%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다. 위대한 투자자인 피터 린치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29.9%이다. 그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다. 마치 이미 미래를 손바닥 보듯 훤하게 보는 것처럼 장담하는 일은 오히려 그의 이야기에 힘을 빼놓기도 한다.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는 미국 다우지수 그래프이다. 천정을 뚫을 듯 올라간다. 미국은 지금 호경기다. 맞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가 상승이 그의 음모론적인 이야기에 신빙성을 불어넣어준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너도 나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맹신을 갖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호경기가 계속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언론과 출판계가 떠들어댈 때 그 경기는 항상 과열이었고 거품이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미국 대공황 직전의 그래프이다. 대공황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은 잘 나가던 주가가 하루아침에 폭락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대공황은 소비보다 생산이 월등하게 많아지던 시기 경기 과열과 거품이 제거되면서 보이던 현상이다. 거품이 꺼졌을 뿐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일본 그 거품 경제 그래프이다. 비슷해 보이죠? 이제 보이는 것은 비트코인 그래프죠. 비트코인은 저 고점에 샀어도 한 70, 80% 정도는 이득을 보고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자면 사실은 대공황 그 고점에서 샀어도 엄청나게 싸게 산 거죠. 지금 보자면 비트코인도 고점에 샀어도 지금 보자면 엄청나게 싸게 산 거고, 이 자본주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고점이든 저점이든 상관하지 말고 장기로 가져가면 거의 무조건 수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그 문제죠. 일단 제가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독후감을 마무리 짓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성장도 영원한 것은 없다. 2008년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우대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다. 그의 말대로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자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30대에서 60대 사이의 미국인이 주류를 차지한다. 그의 말대로 그들의 신용은 낮고 그들의 인생에서 첫 자동차와 부동산을 소유한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까지 미국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2000년부터 꾸준하게 주택 가격 상승은 10년 만에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기점으로 폭락을 한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기점으로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살펴보면
여기도 저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사도 사실 저점이었어요. 오래 보자면.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사실 답입니다. 너무 단기로 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소액을 나눠서 장기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 비법을 좀 바꿔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또 독후감다 마무리 짓고 나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 거품을 주도하던 돈들은 다 어디로 흘러갔을까? 혹시 이 저신용 자금들이 부동산을 탈출하고 주식에 들어가고 있진 않을까? 부동산은 10년, 주식은 이제 10년을 넘었다. 위태로워 보이기도 한다. 나는 미국의 호경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의 주가 지수를 이끄는 빵,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회사들이 제조업 회사들이 아니라 생산 소비의 관계에서 생산 과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특수한 산업들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생산했다고 해가지고 뭐 재고가 쌓이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죠. 하지만 단순히 앞서 말한 미국의 주가 지수가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천장을 뚫을 기세로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성장도 반드시 과열 양상 후에는 조정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미국이 호경기가 맞고 거품기도 살짝 있다. 투자의 규제들은 호경기에 매도를 하고 위기에 매수를 한다. 워렌 버핏의 자금이 가장 현금화되어 있는 시기라고 한다. 이 책은 앞부분의 지리학과 인구구조의 논리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흘러갔으면 총균세와 같은 역작이 될 뻔했다는 아쉬움이 가득 남는 책이다. 혹시 모른다. 그의 말대로 10년 뒤인 2030년 천지가 개벽하여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기아와 전쟁의 위험에 시달리면서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10년 뒤에 찾아오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고. 9년 남았네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그 기아와 전쟁에 시달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미래를 극단적으로 예언하는지 모르겠어요. 짐 로저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지금 도쿄에 살고 있는 일본 무슨 학생이라면 무슨 기관총을 지금 사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주목은 확 되죠. 그렇게 하지 사람들이 읽으니까. 뭐 지금에 비해서 뭐 GDP가 뭐 30% 정도 줄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좀 말하다 말았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미국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때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비트코인 여기 저점이었죠, 이거. 알고 봤더니 일본 거품 경기도 다 돌아왔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 되게 무섭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대공황이. 그러니까 원래 이랬어요, 원래. 그러다가 요 시기에 반짝 치고 올라가다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이때 물렸다고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3분의 1 토막 나와가지고 막 3분의 1 토막이 뭐야 막 7, 8분의 1 토막이 나서 막 자살하고 이랬을 텐데 지금 이랬죠. 이때 샀으면 지금 엄청난 부자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다우지수 이때도
너무 올라간다, 위기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샀지만 이렇게 됐죠? 어허.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장기로 보면 이렇게 될 거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될게. 그렇잖아요. 여기가 서브라임 모기지거든요. 여기서 이게 빠졌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서 못 팔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몇 배입니까 그래도 지금. 근데 이, 이 작은 출렁임 있잖아요. 이 큰 출렁임 말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작은 출렁임들 이거를 우리가 못 버텨요. 우리 인간 심리가. 왜냐면 이것도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막 5% 3%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1억을 넣었다 치면 1억에 3%가 빠졌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내가 못 버티죠 이거. 근데 장기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가 하면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그냥 믿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내가 1년을 물렸다 3년을 물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내가 여기서 샀다고 쳐봐요. 여기서 샀습니다. 2000년에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졌어. 무슨 여기서 팔거든요. 근데 계속 들고 있는 거죠. 2020년이 왔단 말이에요. 몇 배예요 이거? 하나 둘셋 세 배네요. 20년 기다리시면 되십니다. 20. 지금 나이가 40이시면 60에 찾으시면 되세요. 근데 괜찮지 않습니까? 20년짜리 300%짜리 적금 별론가? 아무튼 이 책은 꽤 재밌어요. 이거 좀 설명을 좀 길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인구 가지고 좀 설명하는 게 좀 흥미로운데 자 보세요. 미국이 인구가 이러거든요. 아이고 왜 이래. 이게 미국이에요. 자 이게 대한민국이고 여기 없죠. 여기 없잖아요 지금. 미국이 빵빵하죠. 일본도 없죠. 자 중국은 조금 없어 보이지만 이게 억 단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러시아 심각하죠. 신흥국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미국은 이거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얘네는 계속 늘어나요. 중국도 줄어들죠 이제. 제일 큰일 났어요 이 한국, 중국, 일본은 인구 때문에.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도랑 중국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앞으로 인도로 가야 돼요 인도.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이세요? 이쪽이 인도, 이쪽이 중국. 자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그리고 보시면 세계지도가 이런데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이 주요 동맹국이 일본이랑 영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바리케이트를 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못 나오게 했고요. 영국 여기 있죠. 여기 쳐서 일로 못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얘네가 고립됐어요. 이 러시아랑 중국이. 얘네는 뻥뻥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참 축복받았죠 얘네는. 뭐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안녕.